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, 골다공증이 지금 뭐 진단되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자각 증상이 없어요. 그러니까 뭐 어디가 아프다든지 뭐 그런 증상이 없고, 언제 보니까 갑자기 내가 키가 뭐 줄어져 있고 막 몸이 굽어 있고 또 심하다 보면 막 골절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미리미리 대비하고 건강해야 된다. 그래서 여기 소리 없는 도둑. 그러니까 증상이 없어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고 뭐 엉덩이가 아프고 골다공증 아니야 하는데, 골다공증 자체는 사실 아프지 않는 병입니다. 근데 뼈가 약해져 갖고 골절되고 하면 그때 아픈 거고, 골절되면 사실 골치 아프니까 골절되기 전에 뼈 건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게, 오늘 위험인자를 보면은 뭐 남성보다는 여성이 아무래도 좀 그렇고, 가족력이 있거나 연세가 많거나 저체중, 뚱뚱한 게 좋은 건 아닌데 뼈에 있어서는 약간 체구가 있으신 분들이 훨씬 유리합니다. 그리고 또 보시면 뭐 그렇다고 일부러 살을 찌울 필요는 없는데, 항상 젊을 때 약간 좀 몸집이 있던 분들이 나중에 연세 들어서도 좀 건강에 오래 가시는 게 있거든요. 아마 근육하고도 연관이 있는데, 살찐 거랑 사실 비만하고는 또 다른 얘기인데, 그래도 어느 정도 운동을 하고 체구가 좀 있는 분들이 뼈에 있어서는 훨씬 더 좀 젊을 때 뼈 양도 많이 있어지고 유지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젊을 때 막 날씬한 게 좋다 그래서 너무 극도로 다이어트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안 좋을 수 있어서, 저희는 좀 그런데, 또 요즘에 너무 날씬한 사람만 좀 예쁘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, 사회적으로. 언제부턴가 우리가 막 좀 비현실적으로 막 빼빼 마른 사람만 예쁜 것으로 이렇게 약간 좀 생각하는 것 때문에 다이어트를 너무 하고,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 좀 힘들어지는 거죠. 신체 활동이 적거나 폐경이 좀 일찍 되는 경우, 아니면 뭐 수술 같은 것 때문에 폐경을 빨리 온 분들, 그런 분들 좀 조심해야 되고, 그 외에 스테로이드 같은 약을 오래 쓰거나, 카페인을 마시면 소변으로 이제 칼슘 배설이 좀 많아지거든요. 그래서 커피는 얼마까지 좋냐? 기본적으로 당뇨도 그렇고 한 하루에 2잔까지는 뭐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위험인자라는 거는 잘 아셔야 되는 게,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아까 골다공증이 잘 될 수 있는지 미리 알면 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, 혹시나 여기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한번 보시면 40, 50대 이후에 비외상성 골절, 그러니까 큰 외상 때문에 골절되는 건 누구 상관없지만, 그냥 크지 않은 그런 외력인데도 뭐 심한 경우는 재치기하다가 막 그 갈비뼈가 부러진다든지, 가벼운 그냥 엉덩방아를 쪘는데 딴 분들은 괜찮은데 그 부분만 뭐 어떻게 골절이 됐다든지 이런 걸 경험했거나, 아니 골미도 찍었을 때 좀 낮거나, 가족력이 있거나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중 감소나 체중이 낮거나, 술, 담배는 사실 뭐 좋지 않죠. 뭐 이런 경우는 위험인자가 높으니까 좀 더 주의해야 된다. 그러니까 골절이 되면은 뭐 신체 변형이 오죠. 키가 줄고, 그 키를 매년 재다 보면은 본인은 못 느끼는데 그걸 매년 이렇게 써놓으면은 나중에 막 5cm, 7, 8cm, 10cm까지도 줄어들거든요. 행동장애가 아무래도 오겠고, 여러 가지 통증이 올 수 있고, 뭐 생활을 스스로 못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게 되고, 또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죽고 살고 문제가 아니라 고관절 골절이 되면은 한 40%까지도 사망률이 있기 때문에, 이거는 이제 사망에 이르는 병.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는데, 뭐 고관절 골절이 돼갖고 이제 누워 있으면은 심폐 능력이 떨어지고 근육도 쫙 빠지면서 하여튼 보통 2년 이내에 사망률이 되게 높아집니다. 또 넘어질 때도, 그러니까 젊을 때는 뭐 걸려서 넘어져도 반사신경이 있어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완충작용을 하는데, 연세 드신 분들은 보통 그게 좀 떨어지기도 하고, 또 지팡이 짚고, 그러니까 대처 능력이 아무래도 떨어지죠.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데, 그러니까 뭐 눈이 많이 왔거나 얼어 있거나 위험할 때는 집에 안 나가시는 게 상책이에요. 그러니까 마음은 젊을 때 똑같아. 근데 보폭이나 행동은, 반사신경은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항상, 그러니까 자기가 나이 드는 데 있어서는 되게 자기가 겸손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. 마음하고 달라요. 항상 어떤 일이냐면, 이제 애들이 요즘에 또 결혼을 늦게 하니까 한 중고등학교 좀 되면은 체육대회 하잖아요. 그러면 학부모들 같이 뛰어. 근데 아빠도 그렇고
마음은 이제 옛날 청춘이거든. 가면 막 100m 1등 할 것 같아. 막 뛰다 보면 마음은 그런데 몸이 안 따라요. 그러다 막 넘어지고 다치고 이러는데 항상 근데 좀 겸손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. 주로 어디 뭐 모든 뼈는 마찬가지인데 여기 고관절, 요추골, 손목뼈 제일 많이 골절되는 데가 이 손목뼈입니다. 요골 이렇게 넘어지면서 이게 손목 골절되고 하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. 척추, 손목, 골반 뭐 이런.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다 어느 정도 연령이 되면은 다 검사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걸 알 필요는 없는데 보통 우리가 폐경기 여성, 자궁이나 난소 적출을 받았거나 칼슘을 적게 하거나 심한 다이어트를 했거나 주로 앉아서 앉아서 일하는 분들, 또 외소한 분들, 가족력 뭐 이런 분들은 골다공증 검사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골밀도 찍으면은 뭐 몇 가지 검사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우리가 골밀도 검사. 여기서도 아마 검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.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골밀도라는 걸 찍어서 뼈가 얼마나 치밀한지, 칼슘이 잘 있는지 이런 검사 하는데 아마 다 해보셨을 거예요. 그러니까 골밀도를 찍어서 점수가 있거든요.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항상 모든 건 분포를 이렇게 정규 분포를 하는데 골량이 얼마나 되는지 마이너스 1까지는 정상, 마이너스 2.5까지는 골 결핍증, 감소증, 마이너스 2.5 이하가 되면 골 다공증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그러니까 골밀도를 했을 때 그걸 한번 보세요. 검사하고 보면은 T점수라는 게 있어요. T점수. 복잡한데 그 중에 몇 점인지를 알면은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아요. 마이너스 1, 2.5 그러니까 1 이상이면은 정상, 마이너스 1에서 2.5면은 골 결핍증, 그 2.5 이하면 골 다공증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점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. 본인이 어디 있는지를 해서 골 다공증인지 치료를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또 올라가거든요. 그러니까 당뇨도 내가 혈당이 얼마인지 당활세포 이런 거 보잖아요. 골밀도도 이런 숫자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더 관심 갖고 있으면 훨씬 더. 근데 당뇨는 되게 자주 검사를 하는데 요거는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까먹어요. 내가 작년에 몇 점이었지? 기억이 안 나요. 그러다 보니까 약을 또 계속 오래 드시는 걸 또 까먹어요.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거 뭐 매달 할 수도 없고 1년 정도 하는데 꾸준하게 비교해보면 되는데 이게 약을 먹어도 좋아지는 건지 뭐 모르니까 야 이거 관두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이 점수를 알고 있으면 내년에는 내가 몇 점이 될지 이런 걸 관심 갖고 있으면 치료하는데도 훨씬 더 좋을 겁니다. 하여튼 낙상하면 안 되는데 고관절의 90%는 낙상에 의해서 일어난다. 그러니까 뼈가 아무리 약해도 낙상하지 않으면 사실 부러지지 않거든요. 그래서 치료를 열심히 할지 낙상을 예방하는 게 중요할지 둘 다 중요하긴 한데 어느 게 더 중요한지에 따라서 그 전체 나라의 방침이 좀 달라져요. 보건 정책이라는 게 달라지는데 대표적으로 낙상을 예방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데가 호주 쪽이에요. 호주는 기본적으로 유제품도 많이 먹고 해서 사람들이 건강한데 그러니까 이 골다공증 약들이 기본적으로 또 비싸거든요. 그래서 그 치료하는데 더 돈을 많이 투자할지 그 돈을 많이 배정할지 아니면 낙상하지 않게 하는데 할지 하는데 호주에서는 대표적으로 후자 쪽을 그러니까 낙상을 예방하는 게 결과가 더 좋다. 뭐 이런 데 더 많이 돈을 투자한다고 들었습니다. 낙상의 예방 뭐 규칙적 운동했고 뼈하고 근육은 항상 같이 가거든요. 뼈를 움직이는 근육인데 근육이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고 뼈가 좀 약해도 근력으로 대체가 되면은 사실 훨씬 더 좋습니다. 그래서 운동을 계속 해야 되는데 운동하는 것은 뭐 당뇨, 고혈압 이런 데도 다 당연히 좋지만 골다공증, 뼈 건강에도 운동은 매우 중요한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이 중요하냐? 유산소 운동, 근력 운동 그 둘 다 중요하다. 반반을 적당히 나눠서 잘 하셔야 된다. 운동을 함으로써 근력이 강화되고 반응 속도 이제 연세 들면서 반응 속도 좀 떨어지지만 운동하면서 항상 자기가 그 반응 속도를 향상시키고 균형 감각도 되게 중요해요. 이렇게 걸음걸이 이런 위험도를 감소시키는 게 중요하고 또 이거는 뭐 사실 또 연세 드신 분들 이제 잠을 못 잔다고 아침잠이 없어지고 막 그러시는데
뭐 필요할 때는 수면제나 안면장제를 쓰긴 하지만 딱 이런 것들은 이제 몽롱해지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서 사실 주의를 해야죠. 꼭 필요하면 쓰지만 좀 과도하게 쓰는 거는 오히려 낙상에 좀 위험이 될 수 있다. 발 관리도 중요한데 뭐 신발은 적당하고 고정된 신발, 끈이나 접착면 같은 걸 잘 묶어주고 굽은 뭐 낮은 게 좋겠죠. 발 뒤꿈치를 보호해주는 신발, 천으로 된 바닥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낙상을 예방하는데 발 관리, 신발을 어떻게 할지, 또 뭐 패드 이런 것들도 있다는데, 그러니까 뭐 넘어지더라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.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저희가 많이 도입해가지고 충분히 사용해 볼 수 있겠죠. 하나 더. 그러니까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칼슘의 섭취, 뭐 당연한 거고. 비타민 D는 우리 그 햇볕을 통해서 우리가 합성하기 때문에 햇볕을 적당히 쐬주는 게 아주 좋습니다. 그러니까 요즘에 애들도 그렇고 평균 키가 좀 줄어들었대요. 애들이 밖에 나가 놀지 못하고 맨날 학원 다니고 밤에 막 다니다 보니까 햇볕을 못 봐. 그러니까 오히려 키가 좀 줄었다는 얘기가 있어요. 그러니까 햇볕도 충분히 쬐고, 또 누가 또 햇볕 너무 쬐면 뭐 피부 안 걸린대. 근데 뭐 그 정도까지 쬐일 일이 없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한 야외 활동 하시면서 봄이나 이럴 때는 충분히 햇볕 쬐는 게 좋고요. 뼈에 나쁜 약물은 피한다. 그 뭐가 나쁘냐?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나 뭐 각종 약 중에 뭐 그 위산제라든지 아니면 항경련제 이런 것들이 뼈에 좀 안 좋은 경향이 있는데 꼭 써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선생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쓰면 되고, 뭐 과도한 커피, 술, 짠 음식은 피하는 게, 근데 이거는 뼈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뭐 공통적으로 그럴 것 같고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다이어트를 하거나 금식을 하는 거는, 그러니까 운동은 골밀도를 증가시키는 운동,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체중 부하, 그러니까 중력에 반하는 운동을 하는 게 좋은데,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걷기, 조깅, 계단 오르내리고 뭐 댄싱 뭐 이런 게 좋다고 하는데, 수영도 뭐 좋고 자전거도 좋고, 그러니까 뭐든지 꾸준히 오래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. 근데 작심삼일 하잖아요. 뭐 해야지 하고 뭐 수영장 끊었는데 한 몇 번 가다가 안 가고 뭐 이런 거 말고, 뭐가 됐든 간에 꾸준하게 오래,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골라가지고 꾸준히 하는. 그리고 요즘에는 약간 경쟁이 있어갖고 뭐 걷기, 뭐 5,000보 걷기, 10,000보 걷기 이런 거 하면은 또 친구들끼리 이렇게 해서 내기 뭐 경쟁을 해요. 그래서 오늘은 누가 했다 그러면 앱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. 그냥 하면 잘 안 하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약간의 경쟁 내지는 오늘 내가 몇 보 걸었다 이렇게 다들 공유되고 이런 앱들이 있어서 훨씬 더 재미있게 잘 되는 것 같아요. 피해야 될 운동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비튼다든지 허리를 갑자기 막 숙인다든지 윗몸 일으키기 이런 거는 매우 안 좋고, 무거운 물건 들기, 또 강도나 심한 강도와 갑작스러운 움직임, 또 에어로빅 요가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너무 강도가 좀 강하면 또 문제가 될 거고, 항상 모든 운동들이 다들 뭐 이분한테는 좋은데 다른 분한테는 나쁠 수 있기 때문에 좀 개인에 맞춰서 조절할 필요가 있겠죠. 사실 가장 좋기는 1대1로 해서 이분들한테 어느 운동 이렇게 다 교육 짜드리고 계속 봐드리면 제일 좋겠는데, 뭐 나중에는 어떻게 그런 기회가 될지 모르죠. 아직까지는 사실 뭐 1대1 뭐 맞춤 운동 이런 거는 좀 어렵긴 한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면 좋겠어요. 뭐 약물 치료도 막 있고, 또 어제 학회 가서 얘기했는데 한 10년 전, 20년 전만 해도 골다공증 약이 딱 하나여가지고 뭐 어려움이 없어요. 무조건 골다공증 그 약 하나만 드렸거든요. 근데 요즘에는 약들도 많고 주사제도 많고, 일단 기본적으로 먹는 약, 주사약, 매일 먹는 약,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, 한 달에 한 번 먹는 약, 세 달에 한 번 맞는 주사,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, 1년에 한 번 맞는 주사 되게 다양하거든요. 그 중에 뭐가 좋냐? 그건 다 달라요. 일장일단이 다 있는데 어느 약이 좋을지는 저희들이 고민하고, 또 약도 이건 한 번 하루 이틀 쓰는 게 아니라 1, 2년 쓰는 게 아니라 거의 평생을 쓰기 때문에 한 장만 계속 쓸지, 쓰다가 좀 쉬어볼지, 또 이 약을 쓰다가 딴 약으로 바꿀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
되게 복잡하거든요. 그는 저희들이 고민할 얘기이기 때문에 어느 약이 좋다더라라는 그거 고민하실 건 아니고 어느 선생님한테 가서 어떤 약을 썼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그냥 괜찮은데 그냥 임의대로 끊지만 않으면 좋습니다. 요즘 약